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시진핑 3기에 접어드는 중국에서 이 시진핑 주석에 대한 회의론이 날이 갈수록 커지면서 이 중국 공산당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시간으로 지난 2월 28일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3차 집권 시기로 접어들고 있지만 중국 인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난 3년간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갑자기 폐기하고 또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결정적 승리를 선언했지만 시 주석의 정치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미래 전망을 어둡게 보는 가장 큰 요인은 신뢰 부족입니다. 시진핑의 오른팔로 총리를 맡게 될 리창 전 상하이 당 서기에 대해서 사실상 신뢰를 하는 이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렇게 평판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진핑의 미래 전망과 그대로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당장 미국과의 패권 전쟁으로 인한 디커플링에 직면하고 있죠. 그래 안 해도 이 최악의 경제 상황에 대외적인 무역 압박과 제재까지 겹치게 된다면 이 중국 공산당 정부는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는 또한 중국 공산당 정권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중국 내부의 위기 요소도 심각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에 중국 인민들의 공산당 정부를 향한 불만 표출의 강도라든지 질이 완전히 달라졌죠. 방역 정책에 반대하는 백지시에 이어서 연금 관련한 백발시, 그리고 금융 부실로 인한 민생시위 등이 중국의 거의 모든 도시에서 심심찮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는 이런 사회적 혼란은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집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시 주석의 능력에 대한 불신까지 겹치면서 중국의 낙관적 미래를 점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라고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한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유능한 통치자로서의 능력을 시진핑 주석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지난 3년간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겪으면서 많은 중국인들이 이 시진핑의 공산당 정권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실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수적인데 지금 시진핑 3기의 면면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진핑 일파로만 꾸며진 내각이기 때문에 더더욱 개혁과 전진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이행할 능력 자체가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인민들이 지금 시진핑 정권에 바라는 첫 번째 요구는 경제 회복입니다. 그래야 중국인들의 삶도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국에 펼쳐지는 현실은 그런 희망을 갖기 어렵게 만듭니다. 경제 수도 상하이만 하더라도 코로나 봉쇄 이후에 독일인의 4분의 1 정도가 중국을 떠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인의 20% 정도가 각각 중국을 등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상하이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베이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진단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진핑 정권은 경제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소를 엄격하게 통제해왔던 중국 정부가 기업 공개, 그러니까 IPO 허가제를 등록제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해가지고 대대적인 시장 개혁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혁 조치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가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일단 해외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 속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 경제의 핵심 주체들로부터 중국 경제의 미래에 파란불이 들어왔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중국 내 경제 선순환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모두가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2월 27일 미국 시간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외 자금 유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동산이라든지 빅테크와 같은 큰 타격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 시장 친화적 반전을 예고했지만 글로벌 시장의 반응은 아직 차갑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최근의 유화적 자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과거같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이전 시기로 돌아갈 것으로 보지 않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지정학적인 요인 때문에 이 글로벌 시장 주체들이 중국 경제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에토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설립자인 제임스 플래처는 지정학적 긴장과 정부의 강력한 손이 계속돼서 표현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앞으로 2년에서 5년 정도는 신중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블룸버그에 말했습니다. 또한 달톤 인베스트먼트의 달톤 옹 회장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중국 주식을 이젠 다 매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기업가들이 소신 있게 한 말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처벌하는 상황에서 창의성이 발휘될 리가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블룸버그에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서 베이징의 경제 이반자들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대담한 조치를 취한다 할지라도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중국 경제는 결국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이 중국 경제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중국인들의 공산당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도 냉랭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를 의식한 시진핑 정권은 국내 정치 안정을 위한 대대적인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2일 중국 내에서 백지 시위와 백발 시위 등 중국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하에 시진핑 정권이 공안 통치 기반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진핑 1인 지배체제 권력 집중을 위해서 행정부인 국무원 기능의 중요한 부분들을 공산당 직접 관할로 변경하고 동시에 당내 분열과 내부 민심 이반에 대비해서 공안국의 대대적 기능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생각하는 공안 통치 강화는 중국이 구소련처럼 숨막히는 경찰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공안 통치 강화를 위해서 시진핑 직속으로 경찰과 국가안보를 통합한 조직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홍콩의 명보도 지난 2월 3일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전체회의에 이 왕샤오홍 공안부장하고 천인신 국가안보부장이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공안부의 위상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경찰 그러니까 공안, 방첩, 대테러, 이민, 호적, 교통 등의 업무를 통합해서 관할하는 공산당 중앙 직속기구 중앙내무위원회가 출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조직이 출범하게 되면 사실상 당 중앙으로 통칭되는 시 주석 직할로 슈퍼 KGB 또는 슈퍼 동창, 이 동창이라는 건 명나라 시대에 존재했던 황제 직속 감찰기구를 말하는데 이런 조직이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시진핑 직속의 슈퍼 공안 조직은 중국 내 반정부 목소리를 차단한 일들을 최우선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왕샤홍 공안부장은 지난 1월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격한 기조, 엄격한 조치, 엄격한 분위기를 장기간 견제하며 당과 경찰을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해서 시대의 중요한 임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공안철군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6일 열린 정법위 전체회의는 정치적 예민함과 정치적 간별력을 높여야 된다 그러면서 항상 책임감을 갖고 사회 정치 전반의 안정, 특히 정치 안전 수호 능력을 높여야 된다고 결의해서 이 반정부 활동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내 감찰기관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당내 부패 척결보다는 반대파 숙적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울 이에 리시석이는 지난 2월 24일 내부회의에서 엄숙하고 단호하게 문호를 정리하라. 정치적 충성을 다해서 해충을 제거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문호를 정리한다. 이 말은 진융의 무협소설 의천도령기에서 처음 등장한 건데요. 이 조직이나 파벌의 내부 정리 작업을 의미합니다만은 시주석 집권 이후에는 이 당내 반대파 제거 등을 의미하는 관용어로 쓰여졌습니다. 사실상 당내 이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을 모두 자신의 사람들을 채워 넣으면서 1인 체제를 완성했음에도 여전히 반대파 숙청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싹 자체를 완전히 선멸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혀집니다. 시진핑 주석은 또 TV와 라디오 방송 등을 총괄하던 국무원 직속 기구인 국가광파전시총국, 이걸 광전총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광전총국을 당 중앙선전부로 완전 통합해가지고 관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이 선전선동을 비롯한 신문 출판 분야 업무도 공산당이 직접 관할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당에 의한 통치, 또 시진핑 1인에 의한 통치 체제를 완료하게 됩니다. 니겐이 이에 대해서 중국은 이제 구소련과 같은 나라로 변화될 것이라 그러면서 과거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에는 당과 정부를 분리하는 움직임이 강했지만 이젠 완전히 공산당에 의한, 공산당을 위한 중국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시진핑은 중국 역사를 퇴행시키는 독재자로 기록될 겁니다. 이런 중국이 잘 될 턱이 없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